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추석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석과 관련된 이런 통정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뭐 그렇고 또 이재명이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우선요 이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 선물을 이제 윤 대통령이 돌렸는데요. 야, 요런 것들이 참 인간답지도 않은 게 무슨 국회의원이랍시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명절이니까 선물을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요거 돌려보내는 인증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인간들이 무슨, 인간의 탈을 쓰고서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자, 그러면서 무슨 여야 대표담하고 협치하자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박찬대가 오늘 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이거 완전히 막말로 일관한 이 교섭단체 연설이다. 교섭단체 연설 기회를 준 거는 뭡니까? 이 국정의 큰 틀에서 볼 때 야당이 이제 여당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담을 수밖에 물론 없지만 국가와 국민의 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매일같이 민주당에서 내짓는 그런 소리만 반복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도요, 이 박찬대 연설에 가서 한마디 했는데, 와, 이거 뭐 준비가 안 된 건지, 뭐 연설 내용을 모르는 건지, 너무 유약한 반응을 내보인 것이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지금 이제 보도도 되고 있고, 저도 김정은의 체제의 결속력이 상당히 이완되고 있고 구멍이 뿡뿡 뚫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최근에 보도한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북한의 이제 수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모르는데 잠적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이 언론 매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의 관련 동향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우리 윤 대통령 이제 병원을 갔는데 경기도 응급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방문해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의료개혁의 큰 틀, 요거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이 응급실에서 의사들의 이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의료 수가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참 고생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 수가 추석 때 이 중증 환자 이런 응급실 이용자들에 대한 그 의료 수가를 갖다가 한 뭐 200에서 250%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러한 입장문을 현장에서 의료진들한테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의료진들 정말 고생이 많다. 그래서 의료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응급, 그 다음에 분만, 소아, 증증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요,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이 여러 계기에 이제 밝혔던 그야말로 전국 어디든 어디에서 살든 간에 차별 없는 공정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의료인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경감, 이런 문제들도 오늘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지난 2월 1일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민생 토론회 차원에서 이제 의료개혁 문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돌아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무려 9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윤 대통령이 이제 각별히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이런 이 개혁, 이 패키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5년간에 걸쳐서 10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그 지원을 한다. 이런 지금 예산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계가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정부하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직업 이익에만 추천할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공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지금 이제 정부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필요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동훈이도 지난 30일 날 의대교수협의회
교수들을 갖다가 전국 의대 교수의 의교협이죠. 이 비공개로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지난 2일 날은 바로 엊그제죠.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고대 안암병원을 찾아서 이 간담회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좀 이재명이는요, 이 의료 개혁의 방향성 맞다. 의대 지원 방향성 맞는데 규모라든가 시간이 너무 급하게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야당에서 말이죠. 이 박찬대가 연수를 통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지금 여기에 관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도 이렇게 잠시 후에 이어지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바로 용산 대통령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선물을 쭉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이걸 그냥 뭐 조용히 돌려보낸 게 아니라 돌려보냈다고 하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인증, 그러니까 거부 인증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모조리 부인하거나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쭉 쌓으면서 탄핵, 특검으로 가는 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지금 야당이 아니냐. 이런 인간들한테 말이죠.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연 한 1억 6, 7천만 원을 준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정말 열불이 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이 선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두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앞면, 이게 이제 뒷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 선물 내용을 보면은, 선물 내용을 보면은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남 진주에서 나온 도라지 약주, 그리고 경남 거제의 유자 약주, 그리고 충북 보은의 사과 고추장, 그리고 울산 울주의 배잼, 그리고 전남 무안의 양파잼, 그리고 화장품 세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장품 세트는요, 전남 담양의 매화 핸드크림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송유표에서 나오는 청귤 핸드크림, 이런 화장품도 담겨 있는데, 바로 이거는 뭐냐? 이제 K-뷰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K-뷰티, 이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거를 넣고 선물 상자나 한국의 국가유산을 알리는 의미에서 현대 시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물 상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선물 상자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고려해서 선물 상자를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 안에 그 선물 그 내용도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요걸 꼭 무슨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낸 이 난도 안 받는 게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이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봉된 카드는요, 넉넉한 추설 병정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와, 참 이런 인간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인간들의 이제 그 작태를 보면은요. 자, 이성윤이 아주 참 이게 수준 이하의 인간이, 무능한 인간이 말이죠. 문재인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장까지 해먹었어요. 이런 인간이 이렇게 규탄한다 해서 보내온 선물을 돌려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준영이 이거 성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더러운 그런 발언을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대 총총탕에서 고발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요 인간도 이 돌려보내는, 요렇게 해서 반려하는 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어요. 요 인간. 야, 요런 것들 말이죠. 다음에는, 그런데 이게 참 이 대한민국 투표 행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바람몰이 투표, 그리고 이즘에 의한 투표가 너무 심해요. 우리 대한민국. 우선 좌파다 우파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어느 나라든지 이건 하나의 정치 현실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좌파가 좌파를 찍는다 하더라도 좌파 중에서도 찍어서는 안 될 인간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김준영이, 양문석이, 이성윤이,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이런 인간들한테 1년에 말이죠. 1억 6, 7천만 원에 우리 혈세를 줘야 되겠습니까? 보좌관 9명까지 합치면 거의 6, 7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투표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내대표 선거 더 중요하죠.
박찬대 같은 인간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니까 그 머리에서 나올 게 뭐겠어요. 뻔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시사하는 그런 연설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어요. 민주당이 이제 탄핵 공세, 이제 원내대표 연설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하신다. 그게 협치야? 그러면서 이제 고성 난리가 또 났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탄핵 소추까지 언급한 이런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것이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탄핵,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이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라고 이제 대통령에서 얘기했냐면, 우현우의법적 법안을 갖다가 발의해서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을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수사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고, 그리고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 이런 지금 민당의 실태인데, 이게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바로 박찬대가 얘기하는 시민의 눈높이이고 시민의 정신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좀 더 세게 날렸으면 아주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탄핵 공세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쾌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가 그리고 박찬대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먼저 협의를 해라. 그렇죠. 여야 간에 협의도 않고서 여야의정까지 이렇게 벌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정부, 그러니까 이제 당과 정부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의료계와 정부를 더 이게 갈등 관계로 몰아내고 있는 이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속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찬대가 특히 이제 탄핵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헌법 문제 이런 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이제 쫙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게 무슨 연설문도 아니에요. 모조리 전부 다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또 한문 하나는 또 배워갖고 왔고, 그건 또 인용해요. 자, 그래서 순천 자흥 역천 자망.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 순리를 따르는 자는 흥하고 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아주 더럽게 얘기했어요. 아니, 성난 민심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쫓겨난 것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불의한 권력은 불의한 권력이잖아요. 국민이 선출해줬는데 불의한 권력이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에 의해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냐?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아니,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헌법이 민당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거죠. 야, 이런 막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대일 관계에 관해서도 또 아주 반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굴종 외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위대 한반도 진주한다. 그리고, 또 이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있다. 이런 망언,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교섭단체에서 이런 망언과 가짜 뉴스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세정책이라든가 연금정책, 요것도 모조리 반발하고 있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도 왜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지금 김광호 서울청장, 이건 이번에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부무구형을.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상 특검에 준하는 그런 수사를 하도록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요렇게 사실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욕하는 것은 또 빠지지 않고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야당을 정적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박찬대 내용을 보면은, 연설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서 야당 지지들끼리는 기립박수 치고 난리를 쳤지만 여당은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고성, 이렇게 야유, 이런 것들이 오늘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우리 여당은 퇴장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뭐 그 연설 드러나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또 한마디로 이제 그 난장판이 됐는데, 예,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됐는데 요 연설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한 반응을 보면 너무 좀 연약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오늘 이제 언론사 이 행사에서 참석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좀 협치를 좀 강조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대란 이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생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많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면서 잘 들었다. 요렇게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상당히 좀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의료개혁을 전면차에 검토하자. 그렇지만은 의대 증원 방향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만 증원 규모나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봤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할 때 한 발언을 보면 나도 솔직히 대안이 없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나도 솔직히 대안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이거를 갖다 우리 국민에서 언론에 까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다 깔 필요가 있냐.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이 한동훈 대표 앞에서 이실직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지금 북한의 수해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한 1,500명 죽었다. 그러다가 3,000명 죽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한 4,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 제방시설이 굉장히 빈약해요. 흙으로만 쌓여있는 1m 높이. 아니, 흙이 이 엄청난 이 홍수를, 이 수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1m 높이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동원된 이 군인들 그리고 주민들도 맨손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는 쇼를 해야 되니까 이 토요타 SUV를 타고 물에 빠진 채로 현장을 점검하는, 그리고 공보트를 타고 현장을 점검하는 모양새를 피했고, 모양새를 이제 보였고, 그 다음에는 대대적인 처형 작업을 해서 공포 총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총살 인원이 자꾸 바뀌어요. 20명, 30명, 한 40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주겠다는 수혜는 안 받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주겠다는 것도 겉으로는 안 받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전부 다 받았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김정은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동당 책임 비서, 자강도 노동당 당 비서가 지금 이제 처형이 됐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 국정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는 자강도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자강도에 이제 군사시설이 이제 많이, 특히 군수 사람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자강도보다는 피해가 작은 평북만을 방북하고 평북 수재민을 평양으로 초대한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 다만요, 그런데 이렇게 자강도가 이제 피해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제 지난 이제 7월 달에 이제 생긴 수해지 않습니까? 7월부터 김정은이가 최근에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잠적. 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요게 그 정도로 이제 북한 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요런 거를 지금 알려주는 지호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일체 외부 노출이 없는 점, 그리고서 일제 자강도 피해에 관해서는 또 김정은이가 말도 안 하는 점, 이런 점들이 국정원 보고에 상당히 흥미롭고 특이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이하고 흥미로운데 이거를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보 보고에 특이하고 흥미롭다까지 이거는 이제 이 페이퍼상보다도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구두로 얘기했겠지만은요. 이거를 흥미롭고 이제 이색적이다 이런 측면에서만 분석할 게 아니라 보다 심층 분석을 해서 북한 체제의 이완 현상, 이 국가정문에서 보는 시각을 뭐 이 공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